2026년 1월 애플은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며 테크 산업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수조 원의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도 결과는 전량 폐기라는 처참한 성적표였으며, 이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과거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잠식하던 그들이 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기술적 필연성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품질 관리를 넘어 삼성과 LG가 구축한 거대한 기술 장벽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한국의 판정승으로 기록될 역사적 사건입니다. 화면은 더 밝고 선명하게, 그리고 배터리는 덜 소모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난이도를 극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매끄러운 화면 뒤에서는 국가의 운명을 건 총성 없는 산업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BOE는 LCD 시장을 장악한 뒤 기세등등하게 OLED 시장까지 넘보고 있었습니다. 애플 역시 삼성과 LG의 독점을 깨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 공급망을 활용하려 했으나 기술적 완성도가 그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품 단가 경쟁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일이었지만, 프리미엄 제품인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BOE는 일반 모델 공급을 통해 점유율을 늘려왔지만 핵심 기술인 수율의 장벽 앞에서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수율 텍스트 yield은 투입 대비 완성된 정상 제품의 비율을 뜻하며 제조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작용합니다. 수율 공식은 $, text, yield, equals, frac, text, number of good units, text, total units produced, times 100%, $로 정의되는데, 중국 업체들은 이 수치를 안정화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폰 15 시리즈의 다이내믹 아일랜드 홀 가공 과정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가차없이 공급망에서 탈락시키는 냉정한 비즈니스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2026년 아이폰 17에 이르러서는 기술 장벽이 훨씬 더 높아졌으며, 그 중심에는 바로 저온 다결정 산화물인 LTPO 기술이 있습니다. LTPO는 화면 주사율을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의 심장과 같은 기술입니다. 게임을 할 때는 120Hz로 부드럽게, 정지 화면에서는 주사율을 낮춰 배터리를 아끼는 이 정밀한 조절 기술은 제조 난이도가 극악에 가깝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 LTPO 공정을 안정화하며 독보적인 기술적 해자를 구축해왔습니다. 반면 BOE는 구조가 단순한 LTPS 방식은 따라왔을지 몰라도 복잡한 공정 단계의 LTPO 수율은 결국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애플은 전 모델의 LTPO 적용을 추진하면서도 기술력이 부족한 중국산 패널을 프로 라인업 공급에서 배제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 디스플레이 시장의 진짜 승부처는 바로 텐덤 OLED, 텍스트 텐덤 OLED 기술이었습니다. 텐덤 OLED란 유기 발광층을 한 개가 아닌 두 개로 겹겹이 쌓아 올리는 고난도의 적층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자면 햄버거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 샌드위치 패티를 2장 넣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광층을 2개로 쌓으면 화면의 밝기는 2배로 밝아지고 패널의 전체적인 수명은 최대 4배까지 비약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공정의 난이도는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인 제곱의 수치로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혁신적인 기술은 원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위해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해왔습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패드 프로에서 이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했고, 이제 아이폰 시리즈로 그 적용 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단일 발광층 OLED조차 수율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2개 층을 정밀하게 쌓는 텐덤 기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막대한 자본을 가진 중국이 왜 기술자를 스카우트하고 장비를 사오고도 한국을 따라잡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암묵지, 텍스트, 타시트 노레지라는 돈으로도 단기간에 살 수 없는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레시피가 있다고 해서 초보 요리사가 인류 셰프와 똑같은 맛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천 번의 시행착오와 미세한 온도 조절, 그리고 장비 튜닝의 노하우는 오직 축적된 시간만이 줄 수 있는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LG는 지난 20년간 OLED라는 한 우물만 파며
이 경험의 격차를 중국이 넘볼 수 없을 만큼 멀리 벌려놓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LCD라는 상대적으로 쉬운 길을 택해 덩치만 키웠을 뿐 초고난도 기술의 디테일과 내실은 챙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2026년 아이폰 17 프로의 막대한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사이좋게 양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삼성은 압도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LG는 텐덤 OLED 원조 기술력을 각각 인정받으며 K 디스플레이의 저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화면이 세계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남을 빨리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 텍스트, 파스트 팔로워 전략이 가진 명확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시장은 이제 단순히 흉내를 잘 내는 기업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 텍스트 퍼스트 무버만을 선택합니다. 애플 역시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중국 시장의 눈치를 보는 대신 기술의 정점에 서 있는 한국의 부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텍스트, AI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된 아이폰 17은 기기 내부의 전력 효율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온디바이스 텍스트, 언디바이스 텍스트, AI를 원활하게 구동하려면 배터리 소모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상쇄할 유일한 대안은 고효율 디스플레이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성능 스마트폰 시대가 깊어질수록 기술력이 뒤처지는 중국산 디스플레이가 설 자리는 시장에서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라면 단순히 누가 더 많은 물량을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기술력을 보유했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8.6세대 텍스트 IT용 텍스트 OLED 생산 라인에 무려 4조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투자는 아이폰을 넘어 향후 아이패드와 맥북 시장까지 조준하여 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포석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역시 유상증자로 확보한 소중한 자금을 텐덤 텍스트 OLED 기술 고도화에 쏟아부으며 프리미엄 시장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첫째, 중국의 무분별한 물량 공세는 고난도 기술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둘째, 텍스트 LTPO와 텐덤 텍스트 OLED 같은 초격차 기술은 이제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텍스트 AI 시대의 도래는 고품질 부품에 대한 수요를 폭발시켜 준비된 기술 선도 기업들에게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국산이 일시적으로 퇴출당했지만 그들은 다시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추격해 올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현재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거대한 기회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애플의 이번 선택은 그 가치를 증명한 서막일 뿐이며 이제 시장의 냉정한 숫자들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할 차례입니다. 기술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시장은 결국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를 선택하게 마련입니다. 텍스트 BOE의 실패는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한계였으며 삼성과 LG의 성공은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시간의 정당한 보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화면이 단순한 유리가 아니라 수많은 연구원의 땀과 치열한 승리의 결과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1등은 위기 속에서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며 한국 디스플레이의 끝없는 도전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 디스플레이 전쟁의 다음 전장인 차세대 마이크로, 텍스트, LED, 텍스트, 마이크로 LED 시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승부는 계속됩니다. 기술의 진화는 멈추지 않고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곳으로 흐른다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한국 기술의 미래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